오늘은 송파을에 출사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현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먼저 출마의 변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매일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송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또 청년, 여성,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들 모든 분들이 편히 살 수 있고,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개인의 자유와 또 기업, 이런 자율이 보장되는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네. 이런 각오로 정치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아나운서에서 앵커 그리고 다시 정치인으로 변신을 시도하시기까지 이 예. 결심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이 변신을 결심하게 된 순간 무엇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까? 지금 몹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고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우리 자유를 지켜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두려웠지만 그런 마음에서 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이 정치계를 정치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 정치판을 직접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 또 각 마을 뭐 단체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노력보다도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컸어요. 왜 그러실까?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과 실망감이 너무 크시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고, 예. 제가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그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들, 또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시군요. 선거운동하시면서 주민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주로 우리 배현진 후보에게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던가요?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참 잘 나왔다. 앞으로도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같이 힘내서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 지켜달라 이런 당부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예.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는 홍준표 대표와 조계사를 찾아서 진제 스님 또 설정 스님을 예방하셨는데 예. 스님들께서 어떤 말씀들 해주셨습니까? 일단 진제 종정이하께서는 네. 요즘 같은 혼탁한 때일수록 이 부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평화로운 세계 만들자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네. 항상 마음을 다스려서 참나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설정 스님께서는 이거 제가 굉장히 공감했는데 예. 다름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정도를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도 이 다름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공감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스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다. 국민들이 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정치권이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거리에서도 주민들 만나고 할 때 그 말씀들 마음에 많이 새기고 어떻게 하면 제가 건네는 인사 한 번이 이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송파을 바른미래당 후보로 최종 공천을 받은 박종진 후보가 배 후보님하고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냥 그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할 일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그냥 기사를 읽은 정도에서 그쳤고요. 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 저를 앞으로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대로 인간 배현진을 보여드리면서 또 앞으로 제가 가지는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열심히 설득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정당 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런 좀 의미가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제안이 들어온다면 후보님께서는 단일화 생각 있으십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뭐 논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목소리 듣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할지 거기에 초점을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송파을 지역구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단일화가 없이도 판세를 역전시킬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 말씀은 이제 단일화가 전제돼야지 판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저도 앵커로서 선거 방송을 참 여러 해 왔지만 출구조사도 그렇고 선거 결과도 그렇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항상 아는 거고요. 민심은 항상 이런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100%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리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더 진정성을 다할 거고 배현진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겠다, 당당하고 소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냥 드렸던 말씀이 아니라 송파에서 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제 개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창문을 내리고 차를 세우고 응원해 주시고 손을 잡고 제발 이 나라 좀 살려달라라는 호소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약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 후에 총 6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예전부터 이 송파을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좀 좌우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도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이 당락을 좌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공약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의 중점 공약 중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된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예, 특히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현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개인의 재산권, 특히 집 문제에 관해서 좀 과도하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특히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저 나는 내 집에서 안락하게 또 쾌적하게 살 권리를 원하는 거고 뭐 여름 겨울 막 그 더운데 주차하기 힘들고 또 수도관이 노후됐고 이런 문제들 개선해서 잘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초과이익이 이렇게 뛰어났으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무엇을 보태줬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아온 집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침해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지금도 이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논란도 많고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노력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파 주민들은 보유세 인상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뭐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문제와 이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줘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강남 3구 또 송파가 집값이 비싼 곳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주민들 뵈면은 30년, 뭐 적게 2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시절부터 신혼 때부터 살아오시면서 아이 키우고 이제는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시고 연금 생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은 고정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갑자기 훌쩍 뛰어버리니까 너무들 당황하시는 거죠. 실제로 공포감도 많으시고. 저는 그래서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해온 60세 이상 은퇴자라면 강남 3구라도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또 저소득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또한 그 2주택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들 다 세심하게 고려해서 세제를 개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님 공약을 보니까 송파 심리 조성 또 잠실 경찰서 신설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공약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네, 이 송파 신리라는 이 저희 공약은 사실은 이전부터 이 잠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민들께서 강남 서초권으로 좀 너무 주민들의 편익이 없이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예. 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한 편의와 수익을 가지고 우리 송파 주민들에게 더욱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바람을 이 정책에 담았고, 송파 심리라는 것은 심리 아시죠? 4km. 네네. 예, 그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롯데타워까지의 거리가 이제 4km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을 저희가 스포츠 문화센터 중심으로 또 하고, 중간에 있는 새마을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관광문화지구로 또 조성을 해서 예. 상권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또 롯데타워, 롯데월드 주변에는 이 한성 백제 문화단지가 또 있어요. 예. 이 중심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개발해서 이 세 권역을 엮어서 주민들에게 스포츠와 또 국제관광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송파 심리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예. 또 말씀해 주신 경찰서 신설 문제 같은 경우는 강남과 서초 이 지역에는 각각 2개의 경찰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송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가 1개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경찰 1인당 관할 인구도 서울 31개 가운데서 3번째로 높고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이런 치안 문제에 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잠실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도 또 드렸습니다. 예. 네.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이번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방송법 개정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예,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MBC에서 일을 했을 때 예. 많은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늘 저희 회사가 어떤 파업이나 이런 국면에 달했을 때 공정 언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왔지만, 그 안에서 일했던 저 스스로는 이게 과연 한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행 방송법에는 엄연히 방송 자유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송의 공적 책임도 부여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그 구석구석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이런 그 풍토, 이 현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코드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 스스로가 방송을 이 정치의 어떤 나팔수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여야 정치권이 방송을 정치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 예, 조금 더 예. 전문가들과 면밀한 그런 심의를 거치고, 또 방송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세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성을 아주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됩니다. 중앙선대위 대변인직 맡고 계세요. 최근에 선대위 차원의 성명을 내셨던데,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예, 예. 내셨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거 방해 행위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두고 하신 얘기입니까?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요. 예, 예. 언론사 재직할 때부터 제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도 심했고, 특히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들, 네. 제가 여성이라는 점, 또 젊은 앵커라는 점을 가지고 굉장히 허위 사실도 많이 유포됐고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메인 뉴스를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그 엄중한 뉴스를 하는데 네. 덧입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선거 국면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해명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온라인상에 더 확산되고 유포되고 이것을 좀 이용하는 세력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네. 더 많이 양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배현진이라는 한 선거 후보자를 판단해야 할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다. 저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절대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자, 이제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번에 송파을 국회의원의 배현진이어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송파라는 지역은 정말 오랫동안 지역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 성실하게 가정을 일구고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의 노력과 성실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성취에 대해서 인정해온 자유시민들의 지역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배현진만한 적절한 후보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제가 앞으로 분열과 갈등 이런 정치가 아니라 포용하는 정치, 저희 큰 스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어우르는 정치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배우며 시작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기대와 희망 걸어주시면 반드시 보답드리겠다고 제가 또 확신차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확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냥 드렸던 말씀이 아니라 송파에서 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제 개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네,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창문을 내리고 차를 세우고 응원해 주시고 손을 잡고 제발 이 나라 좀 살려달라라는 호소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약에 대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 후에 총 6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예전부터 이 송파을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좀 좌우하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도 네.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이 당락을 좌우한 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관련해서 혹시 어떤 공약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희의 중점 공약 중 하나가 최근에 이슈가 된 이제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네. 예, 특히나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예. 현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개인의 재산권, 특히 집 문제에 관해서 좀 과도하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특히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저 나는 내 집에서 안락하게 또 쾌적하게 살 권리를 원하는 거고 뭐 여름 겨울 막 그 더운데 주차하기 힘들고 또 수도관이 노후됐고 이런 문제들 개선해서 잘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초과이익이 이렇게 뛰어났으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무엇을 보태줬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아온 집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침해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지금도 이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논란도 많고 초과이익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예. 여기에 관해서는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노력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파 주민들은 보유세 인상에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저희가 뭐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재건축 문제와 이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줘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강남 3구 또 송파가 집값이 비싼 곳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여기 주민들 뵈면은 30년, 뭐 적게 2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시절부터 신혼 때부터 살아오시면서 아이 키우고 이제는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시고 연금 생활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잠실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도 또 드렸습니다. 예. 네.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이번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방송법 개정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예,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MBC에서 일을 했을 때 많은 느꼈던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늘 저희 회사가 어떤 파업이나 이런 국면에 달했을 때 공정 언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왔지만 그 안에서 일했던 저 스스로는 이게 과연 한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행 방송법에는 엄연히 방송 자유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송의 공적 책임도 부여하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그 구석구석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이런 그 풍토, 이 현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코드 인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권력 스스로가 방송을 이 정치의 어떤 나팔수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왔으니까 여야 정치권이 방송을 정치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방송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 예, 조금 더 예. 전문가들과 면밀한 그런 심의를 거치고 또 방송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세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성을 아주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중앙선대위 대변인직 맡고 계세요. 최근에 선대위 차원의 성명을 내셨던데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예, 예. 내셨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거 방해 행위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두고 하신 얘기입니까?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요. 예, 예. 언론사 재직할 때부터 제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도 심했고 특히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들, 네. 제가 여성이라는 점, 또 젊은 앵커라는 점을 가지고 굉장히 허위 사실도 많이 유포됐고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메인 뉴스를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저 개인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일매일 그 엄중한 뉴스를 하는데 네. 덧입혀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선거 국면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해명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마치 기정사실화돼서, 그리고 설정 스님께서는 이거 제가 굉장히 공감했는데 예. 다름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정도를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도 이 다름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공감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스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다. 국민들이 뭐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럴 때 정치권이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거리에서도 주민들 만나고 할 때 그 말씀들 마음에 많이 새기고 예.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건네는 인사 한 번이 이분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송파을 바른미래당 후보로 최종 공천을 받은 박종진 후보가 배 후보님하고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냥 그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할 일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별다른 뭐 그냥 기사를 읽은 정도에서 그쳤고요. 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 저를 앞으로 선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대로 인간 배현진을 보여드리면서 또 앞으로 제가 가지는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열심히 설득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정당 차원에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후보들끼리는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이런 좀 의미가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무게가 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제안이 들어온다면 후보님께서는 단일화 생각 있으십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뭐 논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목소리 듣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할지 거기에 초점을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송파을 지역구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예. 최재성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단일화가 없이도 판세를 역전시킬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 말씀은 이제 단일화가 전제돼야지 판사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저도 앵커로서 선거 방송을 참 여러 해 왔지만 출구조사도 그렇고 선거 결과도 그렇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항상 아는 거고요. 민심은 항상 이런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 100%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거리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더 진정성을 다할 거고 배현진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겠다. 당당하고 소신
오늘은 송파을에 출사표를 던진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자, 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현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먼저 출마 해변 한 말씀 하신다면은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매일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서 송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또 청년, 여성,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들 모든 분들이 편히 살 수 있고, 제가 이제 출마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개인의 자유와 또 기업, 이런 자율이 보장되는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는데요. 네. 이런 각오로 정치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아나운서에서 앵커 그리고 다시 정치인으로 변신을 시도하시기까지 이 예. 결심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이 변신을 결심하게 된 순간 무엇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까? 지금 몹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고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우리 자유를 지켜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두려웠지만 그런 마음에서 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들 이 정치계를 정치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네. 정치판을 직접 이렇게 겪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 또 각 마을 뭐 단체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노력보다도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컸어요. 왜 그러실까?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과 실망감이 너무 크시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고, 예. 제가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그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들, 또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시군요. 선거운동하시면서 주민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주로 우리 배현진 후보에게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던가요?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참 잘 나왔다. 앞으로도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같이 힘내서 좋은 나라 만들어보자.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 지켜달라 이런 당부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예. 그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는 홍준표 대표와 조계사를 찾아서 진제 스님 또 설정 스님을 예방하셨는데 예. 스님들께서 어떤 말씀들 해주셨습니까? 일단 진제 종정이하께서는 네. 요즘 같은 혼탁한 때일수록 이 부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평화로운 세계 만들자라는 당부를 하시면서 네. 항상 마음을 다스려서 참나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수입은 고정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갑자기 훌쩍 뛰어버리니까 너무들 당황하시는 거죠. 실제로 공포감도 많으시고. 예. 저는 그래서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해온 60세 이상 은퇴자라면 강남 상구라도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또 저소득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또한 그 2주택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들 다 세심하게 고려해서 세제를 개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송파 심리 조성 또 잠실 경찰서 신설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공약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이 송파 신리라는 이 저희 공약은 사실은 이전부터 이 잠실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민들께서 강남 서초권으로 좀 너무 주민들의 편익이 없이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공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관한 편의와 수익을 가지고 우리 송파 주민들에게 더욱더 드릴 수 있을까라는 바람을 이 정책에 담았고 송파 심리라는 것은 심리 아시죠? 4km. 네네. 예, 그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롯데타워까지의 거리가 이제 14km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을 저희가 스포츠 문화센터 중심으로 또 하고 중간에 있는 새마을시장을 중심으로 국제관광문화지구로 또 조성을 해서 상권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또 롯데타워 롯데월드 주변에는 한성 백제 문화단지가 또 있어요. 이 중심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개발해서 이 세 권역을 엮어서 주민들에게 스포츠와 또 국제관광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송파 심리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예. 또 말씀해주신 경찰서 신설 문제 같은 경우는 강남과 서초 이 지역에는 각각 2개의 경찰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송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가 1개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경찰 1인당 관할 인구도 서울 31개 가운데서 3번째로 높고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이런 치안 문제에 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